올웨더 포트폴리오나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더 간단한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주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가장 쉬워요. 이거보다 더 쉬운 포트폴리오 투자는 없을 거예요. 클릭하고 실행하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ETF를 하나 가져왔어요.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 된 따끈따끈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1년 수익률이 약 20%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년 수익률 20%였으니까 내년에도 20% 나오겠다,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ETF가 뭔지, 두 번째는 장점 뭔지, 세 번째 단점은 뭔지, 단점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 영상 찍는 거는 이 상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고 좋다 그러니까 투자하자, 나쁘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 ETF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 ETF 이름은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ETF예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죠? 자산 배분이라는 게 포트폴리오의 기본형이에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게 자산 배분도 돼 있고 분산 투자도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용어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콘텐츠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수강생 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치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기초적인 얘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ETF라는 거는 마트의 쇼핑 카트 같은 거예요. 카트 끌고 가서 라면도 넣고 생수도 넣고 고기도 넣고 뭉태기로 하나 결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ETF는 주머니 같은 거예요. 카트 같은 거. 주머니를 ETF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주머니에 뭘 넣냐에 따라서 이 ETF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나와요. 어떻게 뭐 수익이 되고 손실이 되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뭘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ETF는 KB 자산운용의 브랜드예요. 이번에 리뉴얼을 해가지고 라이즈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럼 이제 KB 자산운용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키포인트 해가지고 두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단순한 세 가지 기초자산의 분산 투자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산 배분형 ETF다. 자산 배분 분산 투자돼 있는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입인 거예요. 키포인트는 경기 국면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장기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는 연금 투자자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이 머니아이 구독자분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연금 여기다 해야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법한 ETF인 거죠.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자산을 주머니에 담아 두었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 대형주가 한 30% 정도가 담겨 있고 국내 채권은 한 55%, 금이 15%가 담겨 있어요. 주식도 어느 정도 담겨 있고 국내 채권이 꽤 많이 담겨 있고 금도 좀 담겨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고기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요리가 아니잖아요. 뭐 재료가 하나 있는 거지.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담았을 때 기대 수익률이랑 손실률이 얼마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고기랑 야채랑 뭐 다른 조미료랑 섞어서 어떤 맛이 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앞서서 1년 수익률 얼마다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얘기한 거지, 1년 수익률이 20%였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수익률을 20%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적금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기에 얼마 주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냐면 1977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8%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이 나왔고, 최악일 때는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12.15% 이 정도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KB 자산운용 설명으로 넘어와 볼게요. 수익성이랑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연평균 한 8% 정도 수익률이랑 최악일 때 마이너스 12% 손실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이너스 12%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예적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을 때 미국 주식은 최악일 때 마이너스 80%였다, 나스닥 기준으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진짜 잘 나올 때 한 12% 정도 나올 거예요. 수익률을 한 뭐 2%에서 한 4% 정도 낮추는 대신에 손실률은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니까 꽤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설명도 같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영업 하시거나 뭐 뉴스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좋았을 때도 있고 좀 이제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국면이 있어요. 보통은 4개 국면 정도로 나눠요. 경기 침체일 때,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오를 때, 물가가 내릴 때, 이렇게 4국면으로요.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뉴스만 보고 맨날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좀 아쉬운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하셨으면 좋을 부분은 장기 적립식 투자예요. 왜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하다고 얘기했냐면, 아마 이 ETF를 고르시는 분들은 완전 지향적이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예적금만 해오다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손실에 매우 민감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근데 이 ETF도 자산 배분도 돼 있고 분산 투자도 돼 있어서 손실률을 줄이긴 했지만 1에서 2년간은 단기간 손실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때문에 키포인트 멘트에 장기 적립식 투자하는 연금 투자자들한테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손실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면 이 ETF가 뭐 어떤 ETF구나 느낌이 좀 그려지시나요? 장단점 얘기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장점은 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간단해요. 클릭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세 번째는 금융위기가 오고 이랬을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12% 정도였으니까 꽤 손실률 방어를 잘해주는 투자를 내가 골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KB자산운용에서는 이 ETF를 보통 위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만 투자하는 ETF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다소 높은 위험이나 높은 위험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매달 보고 있는 저위험 상품들은 보통은 이제 5에서 6등급인 낮은 위험, 뭐 매우 낮은 위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단점으로 넘어와서, 단점은 좀 복잡해요, 설명드리기가. 근데 설명을 꼭 드려야겠어요. 복잡해도 리스크가 꼭 있다는 걸 알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수수료예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재간접 펀드예요. 재간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ETF 투자하는 걸 간접 투자라고 해요. 근데 간접 투자를 한 번 더 간접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ETF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수료는 0.01%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0.54%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50배가 차이가 나죠. 50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ETF가 이 담는 거라고 했잖아요. 쇼핑 카트처럼. 주머니로 비유를 한다고 보면은, 이 ETF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주식형 ETF가 또 들어가 있고, 이 채권형 ETF가 또 들어가 있고, 금 ETF가 또 들어가 있는,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대한 주머니는 보수 수수료가 0.01%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ETF들도 수수료가 있겠죠? 얘네들 수수료는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면은 0.54%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수수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재간접 펀드로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수수료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본 것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위험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미국 주식 부분은 환율이 떨어지는 게 막아져 있지 않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 한 단계 높은 위험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위험을 더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30% 비중밖에 안 돼서 이 ETF 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은 환율 변동 위험이 안 나와 있지만,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 ETF를 보면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레이 달리오 전략이랑 다르다는 점이에요. 여기 키포인트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밑에 레이 달리오 전략을 따라갑니다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레이 달리오가 제시했던 포트폴리오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원자재 비중이 없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경기 국면에서는 이 포트폴리오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2022년 이럴 때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설명만 보고 투자하시면 약간 이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레이 달리오의 올해도 포트폴리오 얘기했던 거는 이전 영상에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설명서도 같이 한번 읽어봤고, 장점은 뭔지 간단하게 봤고, 단점도 3가지나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보지 않고 그냥 유튜브 영상만 누워서 보고 이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간도 어쨌든 투자하는 거니까.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쉽고 이런 걸 원하셔서 이 ETF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ETF를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직접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배우는 것들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이니까요.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수수료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30년 동안 한 7%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어떤 때는 마이너스도 되고 어떤 때는 막 20% 수익률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평균 한 7% 정도 낸 거예요. 수수료가 한 0.01%일 때는 한 140만 원 정도를 수수료 부담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수수료가 0.5%다. 그러면 약 7천만 원을 부담을 하게 돼요. 차이가 크죠? 차 한 대 값이죠. 차 한 대 값. 안전지향적인 우리들은 장기간 투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2배, 10배 이렇게 불리자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뭐 5%, 10%, 뭐 좀 더 많다고 하면 한 20%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자산을 쭉 굴려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실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투자할 때는 수수료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왜냐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돈이 막 7천만 원씩 나가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예적금 하는 것보다는 오늘 소개드린 ETF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공부를 어차피 더 해 가실 거고 재테크도 평생 한다는 가정하에 이왕 하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권장 드려봅니다. 다음 편에는 다른 포트폴리오 예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